그래서 아까 책을 사고 이제 여기 올라오려고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딱 열리는데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놀라가지고 다시 그 뒤로 뒷걸음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니까 연예인비를 나는 것입니다. 잘 녹화되고 있죠 지금 제가. 요것만 쇼츠로, 요것만, 쇼츠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학하고 관련된 질문이고 하나는 이제 수학하고 관련 없는 질문. 괜찮습니다. 먼저 수학하고 관련 없는 질문은 이제 UFC 보러 미국도 가시고 축구 보러 이제 해외도 갔다 오셨는데 월드컵 그 스케줄이 되게 빡빡하고 또 갔다 오자마자 또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예약이나 이런 스케줄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는지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좀 수학적인데 그 수능 수학도 이제 많은 패턴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은 패턴들을 이해하고 외우면은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수학도 암기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것도 여기 오셨나요? 어떤 초등학생이랑 같이 오시는 한 부모님은 이제 아들이 저를 가지고 이제 사기꾼이라고 했다고, 수학이 어떻게 암기냐. 그래서 아들을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계시는군요. 아까 좋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 방법이 다 맞는 건 아닌 거죠. 하지만 그 사기꾼이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의대와 치대와 공대를 나왔다면 그 사기 방법을 한 번 정도는 믿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병원에는 실장님이라고 이제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과든 병원에 가면 여러분한테 처음 인사를 하시고 보통 이제 그분이 수납을 하고 예약을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큰 대형 병원들도 있지만, 그럼 이제 그분들이 보통 이제 그 환자분들의 예약도 관리를 하지만 그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들의 스케줄도 관리를 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뭐 치과에 다 한두 번씩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 치과의 예약은 짧게는 1주, 길게는 2, 3주나 4주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타르 이번에 월드컵을 갈 때도 그런 거죠. 11월 말이었으니까 한 10월 중순쯤에 제 실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날은 진료를 못 보고 딴 데 갈 것 같으니까 이날 환자들 예약을 비워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그게 1년에 뭐 서너 번이면 안 되겠지만, 저는 뭐 아시다시피 기껏해야 한 2번, 3번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카타르 월드컵을 보러 가니까 비워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직원들은 제 유튜브를 보는 직원도 있고 안 보는 직원도 있는데, 유튜브를 보고 제가 지금 카타르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실장님한테만 얘기를 해둡니다. 왜냐하면 뭐 병원에 제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응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뭐 진료 중간에 그럴 수도 있고, 뭐 병원에 갑자기 뭐 물이 새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카타르에 있으니까 언제는 연락이 안 될 거야. 뭐 이런 정도는 병원의 총 책임자인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지만, 말단 직원들한테는 내가 카타르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갔다 와서 자랑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잡으면 사실은 저만 이제 있는 1인 병원은 사실 그게 불가능하죠. 진료를 쉬어야 되는데, 저희 치과에는 저 말고도 이제 치과 선생님이 2분이나 더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진료를 어느 정도는 한 80~90%의 진료는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제일 어려운 뭐 임플란트 수술이나 뭐 이런 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스케줄 조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수학.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이 책을 쓸 때 사실은 출판사 관계자분이 저한테 했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가장 중요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원장님처럼 수학적인 재능이 애초에 좀 있고 원래부터 수학을 잘했던 학생이 아니라 수학을 하위권인 학생도 원장님 책을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을 올리고 1등급 근처에까지라도 갈 수 있게 하는 책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미 수학을 잘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그 방법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20살이 돼서 한 10년 넘게 과외를 하면서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각 반에서 수학 하위권인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이제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책에서 제안 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
아무리 수학 실력이 없어도 암기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올릴 때 시작을 하는 게 암기 과목이죠. 뭐 세계사나 국사나 아니면 뭐 간단한 영어 같은 것들 단어 외우면 점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1, 2 예체능을 전공하는 그런 학생들,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예체능의 전공이 타고난 재능이 있고 그쪽에 온갖 시간과 열의를 다했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진짜 뭐 서울예고나 선화예고 같이 서울대나 연고대과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어도 수학 실력은 고3이거나 고2인데도 초등학교 수준의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가르쳤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수능은 그런 거죠. 책에 써져 있는 그대로긴 한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문제를 푸는 실마리나 어떤 패턴은 기껏해야 한 100가지 정도. 예. 물론 100가지를 다 외워야 된다는 힘든 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수능에서 요즘에 뭐 킬러 문항이 나오고 어렵다 그래도 제가 요즘 수능도 최근에 좀 이렇게 책을 쓰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은 다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의 풀이법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뭐 킬러 문항이 어려운 풀이법이 2가지가 있으면 그 2가지를 섞어서 그 다음에 내면 그 문제는 그 해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려요. 보통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풀이법을 당연히 그냥 암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풀이법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는 작업에서 사실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본인의 수학적 내공이나 사고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것만 하게 된다면 근데 그거는 그런 거죠. 수능 시험장에서는 정말 자기 갖고 있는 실력이나 재능으로 5분 안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그 문제를 이해하는 거는 시험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해를 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뭐 50분이고 5시간이고 들이면 분명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이해를 시키기까지 어떤 사람은 5분만 제가 알려주면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5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면 풀이법이 뭐 10줄이라 그러면 2번째 줄에서 3번째로 넘어가는 단계가 어떤 수학적인 테크닉이나 공식이 필요한데 그 공식을 그 학생은 모르면 그 공식이 나온 다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이제 미리 들였었다고 전제를 하면 사실은 그 패턴을 분명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지금 수학 실력이 아예 바닥이어도 수능까지 남은 시간이 뭐 1년 아니면 심지어 2년, 3년이라면 저는 이해를 시켰던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실패한 학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 이유는 제가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학생이 성실하지 못해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암기라는 표현을 쓴 거지 사실 수학이 암기라면 수학이 뭐 국사나 세계사만큼 만만한 과목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